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, 정치인과 돈이란 주제인데요. 정치계의 최고의 짠돌이 혹은 통 큰 정치인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. 의원님, 내가 아는 정치인 중에 아마 뭐 최고 짠돌이 정치인. 짠돌이 정치는 뭐 현존하는 짠돌이 정치위원은 그래도 뭐 안철수 의원도 들어갈 거고. 제가 안철수 의원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 서울시장 선거 떨어지고 뮌헨에 가 있었잖아요. 네. 안철수 의원이.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뮌헨을 간 적이 있었어요. 오. 뮌헨에 유명한 게 무슨 그 족발집 있잖아요. 슈바인 학센인가 뭐 이게 네, 있습니다. 예. 그 집에서 보자고 해서 갔습니다. 뭐 그렇게 비싼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잖아요. 뭐 대중적인 사람들이 먹는 데인데 잘 먹고 좀 남았어요. 근데 그 안철수 의원은 남은 걸 싸가지고 가더라고요. 그 굉장히 절약하는 예. 정신이죠. 그 몸에 상당히 그 근검 전략하는 것은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뭐 MJ라고 불리지 뭐 그건 우리 당 출신의 모 정몽준 의원. 칠선 의원님. 예. 한 번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재산 신고를 하는데 그 재산 신고 300명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 평균을 내 가지고 원 1인당 평균 그렇죠. 19대 2원 뭐 재산이 얼마입니다. 하잖아요. 이리 나가야 기사 되는데 언론에서. 거기서 또 여야 간에 합의를 봤어요. 그런 거는 여야 합의 잘 돼. 여기서 정몽준 의원은 빼자. 정몽준 당시 의원의 재산 신고액이 3조 2천억이에요. 응? 3조 2천억. 그러니까 전체 나머지 이제 의원들 299명의 전체 재산을 다 합친 3배의 내용이 3조 2천억이야. 정몽준 의원님에 대해서 기억은 그런 거예요. 이분이 축구를 좋아하시잖아요. 국회 와서 축구하고 국회에 샤워실이 있어요. 의원들 가는 사우나. 거기 와서 샤워하는 건 이해가 돼요.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매일 와서 국회 사우나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국회 사우나가 좋지도 않아요. 가서 보면은. 거기 보면 굉장히 대중적인 로션이 있습니다. 뭐, 이런 거. 그걸로 또 이렇게 다 화장도 하시고. 자산을 많이 보유한 의원들은 대체로 짭니다. 밥 잘 안 사요. 솔직하게. 그러면 통 큰 정치인들 한 분씩 좀 좋은 꼽아주시죠. 이야기는 아까. 아닙니다만은 좀 통 큰 뭐 정치인들이 있었죠. 대표적인 게 작고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.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기업들로부터 아니, 자기께 정치 자금 거 아닙니까? 끌어당긴 것이고 그 돈 가지고 아낌없이 돈을 많이 썼어요.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이런 비서관들이 이제 그만두잖아요. 어디를 가고 그럼 전별금이라는 걸 줘요. 보통 이렇게 그때 전별금 자체도 한 3천만 원씩 이렇게 그때 돈 3천만 원이면 얼마나 큽니까? 그러게요. 근데 어떤 모 수석 비서관은 또 당신 일로 와봐 그랬더니 3억을 준 거예요 그때. 3억이면 그때 이미 강남에 아파트 좋은 사겠는데요? 아파트 한 채 사는 거죠. 그런 정도로 통 크게 또뭐쓴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고 저 전두환 대통령 따라갈 사람은 없죠. 뭐 전별금에서 1,000만 원 생각하고 갔는데 공짜가 하나 더 붙어갖고 깜짝 놀랐다는 거. 그다음에 또 못지않게 땡기고 또 안 쓴 사람 있죠. 1,000만 원 생각하고 갔는데 영자 하나 빠져서 100만 원 줬다는 전직 대통령도 있어요.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이지 뭐. 아 그랬습니까? 왜 그러세요? 근데 YS 대통령도 또 이렇게 배짱이 있고 이렇게 오리발이라 그러잖아요. 네? 이런 거 이제 총재 YS 오리발? 총재가 줄 때 이 세지는 않았다는 거. 잡히는 대로. 그냥 잡히는 대로 줬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오차가 나왔자 99만 원 아니면 101만 원이라는 거예요. 그게 선수 잡히는 대로 줬는데. 그게 바로 달인 수준이죠. 오리발은 그냥 줘서 왜 오리발이라 해요? 그러니까 뭐 흔적 없이 아이, 서로 내가 받잡고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줄게요. 정치인들끼리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절대 흔적이 이걸 없다는 거지.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.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. 나중에 오리발 내밀 수 있는 그래, 돈이다. 그렇지. 그 오리발이 사실상 돈봉투인 그렇죠. 거예요? 그렇죠. 이 돈봉투 문화가 가장 발전해 있을 때가 상김 정치 때예요. YS, DJ, 김종국. 예. DJ 같은 경우도 1년에 꼭 10억 정도는 의원들에게 추석, 설 이런 명절 때는 기백식 이렇게 꼭 챙겼어요. 예. YS도 마찬가지고. 근데 그게 이제 약간의 합법적인 오리발이 있었어요.
이게 합법적인 이제 오리발. 국회 특활비인데 지금은 특활비를 다 없앴지만은 예전에 양당의 원내대표는 뭐 한 5천만 원 한 달에 예. 그리고 상임위원장들도 한 뭐 1,000만 원 정도 이 특활비를 쓸 수 있었습니다. 근데 그거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제 격려 차원으로 뭐 국정감사를 한다, 청문회를 한다 이러면 나눠줘요 합법적으로. 그게 이제 19대 국회까지도 있었어요. 예. 제가 19대 국회 때 황교안 총리 청문회를 하는데 야당 의원들 중에 저 빼고 다 민주당이에요. 그리고 그때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격려하러 청문회장에 찾아옵니다. 그리고 옆에 이제 휴게실, 대기실 있잖아요. 거기서 보면 주는 것 같아, 뭐를 이렇게. 나는 근데 아니잖아, 민주당이. 그래서 우리 당 원내대표가 심상정 의원이실 때 제가 격려하러 저를 왔길래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. 그랬더니 굉장히 해맑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하시더라고요. 이게 이제 작은 당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가 없으니까. 어떤 분은 그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 특활비 가지고 집에 갖다 준 사람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문제죠, 그거는. 아니 도대체 옛날 정치는 왜 이랬습니까? 과거의 그런 행태는 다른 나라도 그래요. 공통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나 뭐 이런데 또 권력이 집중됐을 때 이럴 때 이제 그런 행태들이 많이 나오죠. 사실상 정치인들이 제일 한때는 원망했던 그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예. YS 김영삼 대통령이에요. 금융 실명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이게 아닌 말로 뭐 또 뭐 뒷주머니 못 차는 거예요, 한마디로. 이게 뭐 금융 실명제 이후에 또 공직자 재산 신고 또 그걸 또 강화시켰어요. 예. 그러니까 정확해요. 이제 정치권에 진입하면은 국민들이 하도 뭐 우리 정치인들이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긴 하지만은 그건 상당히 엄격하거든요. 모든 게 다 들어가.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절반을. 국회의원이 대단한 거예요. 아, 네.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여튼 뭔가 증식을 하고 편법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참 굉장히- 대단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이에요, 그런 분들은. 보통 성실하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. 재밌는 게 금융실명제 기준으로 정치자금 내지는 이런 이제 뇌물 등등의 유형이 바뀌어요. 그전에는 작은 봉투가 높은 사람한테 가는 거야. 뭐 수표를 줘도 예. 되고 뭐 그래서 작을수록 좋았는데 금융실명제가 딱 되니까 사과 박스 그 유명한 사과 박스 그래서 사과 박스는 뭐 2억에서 뭐 2억 3천 3억. 야, 2억 3천 거기는 이제 그 기술자들이 넣었을 때 그런 거고 보통 2억에서 2억 3천이라 그 다음에 이제 골프백이 등장을 해요. 골프백. 와,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건데. 골프백이 그게 한 8천에서 1억 정도라는 거예요. 500은 뭐 5만 원권 기준으로 8천만 원. 그 다음에 뭐 동 간고등어는 3천만 원. 그 다음에 뭐 케이크는 4천만 원. 지금도 정치권의 검은 돈의 대명사가 차떼기잖아요. 그건 아마 앞으로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거예요. 그만큼 방법도 기상천외했고 또 액수도 어마어마했고 사실은 그 사건 이후로 많이 줄었죠. 많이 줄어들었고 정치 문화도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인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 건이 준 충격은 이제 신종 수법이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. 지금까지 가장 기발했던 수법은 차떼기였는데 가상화폐라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 세계에서 정치권의 검은 돈이 흘러다닐 수도 있겠구나. 예. 때문에 이걸 빨리 이 제도화 해가지고 빨리 드러내야 돼. 아까 말씀한 신종수법이라고 합니다만 21세기에 맞게 이제 이게 불법적인 돈 수수가 진화된 것 같아요. 주머니에다 돈 봉투를 내주는 게 아니라 전자지갑에다가 코인을 쏴주는 거예요. 표시도 안 나고 추적도 안 되는 거죠. 앞으로는 USB를 주고받을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굉장히 엄청난 수법이에요. 이런 거 정말 철저히 막아야 되는 게 이번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제도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